현무5 지하 100m 격파 시내 지팡이. 전 세계가 경악한 진짜 이유. 42년의 봉인을 깬 괴물의 포효.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2024년 10월 1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죠. 구축 18륜 거대한 이동식 발사대 TEL.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바퀴 18개가 달린 거대한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 그리고 그 위에 실린 검고 육중한 미사일 캐니스터. 언론이 괴물 미사일이라 부른 현무5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장은 단순한 신무기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42년간 대한민국을 묶어왔던 봉인이 풀린 결과였죠. 1979년 이래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은 의지대로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나아갈 수 없었죠.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제약 속에서 숨막히는 안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 그러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해제, 2020년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2년 만에 미사일 개발 주권을 완벽하게 회복한 대한민국. 그 봉인이 해제된 직후 탄생한 첫 결과물이 바로 현무5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독립선언이자 우리의 힘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포효였습니다. 제1임무 9톤의 심판, KMPR의 완성. 현무5가 태어난 단 하나의 이유. 현무5는 왜 필요했을까요? 임무는 단 하나,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시나리오 최후의 날. 상상해 보십시오. 평양 지하 100m, 혹은 그보다 더 깊은 곳. 수십 겹의 안반과 특수강철로 요새화된 지휘 벙커. 적의 지도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최후의 보루에서 민족의 운명을 건 붉은 버튼을 누르려 하는 순간. 한국형 삼축체계. 대한민국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선제 타격 킬체인, 미사일 방어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입니다. KMPR 대량 응징 보복. 현무5는 바로 이 세 번째 축, KMPR의 마지막 퍼즐이자 가장 강력한 실행수단입니다. KMPR의 핵심은 적 지도부의 전쟁 수행 의지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적이 핵을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한 즉시 그 지휘부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해 전쟁 수행 의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른바 참수 전략의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실행수단. 그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결단입니다. 압도적 위력 왜 괴물이라 불리는가? 지하 100m,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 지하 100m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괴물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기술의 정수입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무게, 8에서 9톤 탄두. 첫 번째 비결은 무게입니다. 현무5는 세계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 가장 무거운 무려 8톤에서 9톤의 탄두를 탑재합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조차 전례 없는 언프레시덴티드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탄두가 1톤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가히 압도적인 무게입니다. 관통력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죠. 압도적인 속도, 마하 10 이상. 두 번째 비결은 속도입니다. 이 9톤짜리 심판의 망치는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지상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재돌입하며 소리보다 10배 이상 빠른 마하 10을 초과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내리꽂습니다. 운동 에너지 폭탄, 신의 지팡이. 현재의 어떤 방어체계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이 속도는 미사일 생존성을 보장하고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 이것은 화약의 폭발력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가 지표면과 충돌하는 순간 안반은 마치 물처럼 붕괴하고 인공 지진파가 지하 100m 벙커를 강타해 내부로부터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성경 속 모세의 지팡이처럼 땅을 가르고 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전술핵 효과의 진실.
전술핵급 위력이라는 평가는 폭발 범위가 넓다는 뜻이 아닙니다. 광역 파괴력은 당연히 핵무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견고한 단일 표적 파괴라는 특수 목적에 한해서는 소형 핵무기가 벙커를 무력화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대한민국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현무 5대 GBU-57MOP, 미국의 거대 벙커 버스터 GBU-57MOP과 비교해볼까요? MOP의 탄두는 약 2.4톤, 현무 5는 3배가 넘습니다. MOP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에 투하해야 합니다. 수조원짜리 폭격기와 조종사의 목숨을 걸어야죠. 연간 생산량도 약 20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무 5는 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 후방 안전지대에서 발사됩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적 방공망을 유유히 뚫습니다. 연간 최대 70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파괴력, 생존성, 생산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비대칭 대응 방식,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K-벙커 버스터입니다. 제2임무 현무 5의 두 번째 얼굴.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 그런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 5의 재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9톤 탄두로 300km 비행, 총 중량 36톤, 일단 추력만 75톤 포스 수준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진력, 9톤 무게를 300km 이상 날리는 강력한 2단 고체 연료 로켓은 솔직히 말해 필요 이상의 힘을 가졌습니다. 북한 전역 타격이라는 공식 임무만을 위해서는 과도한 성능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여기서 현무 5의 진짜 비밀, 두 번째 얼굴이 드러납니다. 기술적 부산물이라는 논리.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천재적인 설계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기술적 부산물이라는 놀라운 전략적 설계입니다. 북한 지하 100m 벙커를 뚫기 위해 9톤 탄두와 마하 10속도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36톤급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은 물리 법칙상 필연적으로 만약 탄두를 1톤으로 줄인다면, 만약 9톤 탄두를 통상적인 1톤 혹은 2톤으로 가볍게 교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일 추진체의 힘은 그대로인데 던지는 물건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거리 5,500km 이상.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가 아닌 최대 3,000에서 5,500km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미사일 기술의 기본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것은 명백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즉 IRBM급 능력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무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거리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동부 연안 도시, 심지어 괌의 미군 기지까지 모두 타격권에 둡니다. 전략적 모호성.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북한 벙커를 뚫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기술적 부산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무 5가 가진 무섭고도 영리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조용한 강대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핵심 기술 대한민국의 자부심. 어떻게 즉시 발사할 수 있는가? 이 거대한 괴물은 어떻게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일까요? 총 중량 36톤 미사일을 싣는 구축 18륜 TEL 차량 자체도 대한민국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차량 플랫폼은 기아가, 발사 시스템 통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습니다. 일부 바퀴는 후륜 조향 기능까지 갖춰 거대한 덩치에도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산악 지형은 이제 적에게 공포의 미로가 됩니다. 고체 연료 신속성. 핵심 기술 첫 번째는 고체 연료입니다. 2020년 제한이 풀린 바로 그 기술이죠.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 주입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무 5는 이미 연료가 채워진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적에게 반격할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탄도미사일 기술의 핵심입니다. 콜드런치 생존성. 핵심 기술 두 번째는 콜드런치 기술입니다.
2024년 공개 영상에서 붉은 화염 없이 미사일이 솟아오른 모습이 포착됐죠.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불을 뿜는 한 런치와는 다릅니다. 강력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툭 튕겨 올린 뒤 안전한 높이 공중에서 비로소 1단 로켓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입니다. 콜드런치의 3가지 장점. 왜 이런 복잡하고 진보된 방식을 쓸까요? 이유는 생존성과 지속성입니다. 첫째, 발사 순간의 화염으로부터 수십억 원짜리 구축 TEL 차량을 보호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재장 전후 연속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KMPR 시나리오의 필수적인 대량 보복 역량이죠. 셋째, 사격 후 즉시 이동 전술입니다. 지상에 열 흔적이 남지 않아 적 정찰기가 발사 원점을 역추적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즉, 쏘고 바로 숨고 다시 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무서운 힘입니다. 글로벌 제재와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 첨단 무기의 비밀 핵심 부품, 현무5 같은 첨단 미사일은 수많은 정밀 부품들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미사일의 뇌인, 유도 제어 컴퓨터, 눈인 센서와 시커, 신경계인 항법 장치와 통신 시스템은 극소수 선진국만이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코콤에서 바세나르 체제까지. 냉전시대 서방은 코콤을 통해 공산권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냉전 후에는 바세나르 체제가 이어받아 42개 회원국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기술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사일 핵심 부품, 예를 들어 고성능 반도체, 정밀 센서, 암호화 통신 모듈, 고정밀 관성항법 장치 등의 수출을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첨단 기술의 병목 지점을 틀어준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이러한 수출 통제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최신의 미사일들을 분해해보니 놀랍게도 수많은 서방제 전자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첨단 무기는 사실상 서방의 실리콘 생명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는 미사일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생산이 거의 중단되기도 했죠. 물론 러시아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망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품 부족에 시달리며 기술 종속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우회 부품은 성능 저하나 불량률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 기술 내재화의 위대한 성공. 러시아와 다른 길, K방산의 저력.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우회하는 불안정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제약 속에서 오히려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기술 내재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 하에 한화, LI지넥스원 등 우리 방산 기업들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현무 시리즈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유도, 제어, 탐지, 통신, 추진.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천궁3 기술 자립의 증거. 우리 기술력이 어느 수준인지는 차세대 방공망 천궁3 개발 사업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LI지넥스원은 이 사업 핵심 부품 19개 중 8개, 시스템, 통합, 교전 통제센터, 요격 미사일 등의 주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바세나르 체제가 통제하는 최첨단 유도 제어 기술을 우리가 독자 확보했음을 공식 증명하는 것입니다. AI 유도 모듈화. 미래를 향한 도약. 우리 기술은 단순 국산화를 넘어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AI 기반 자율 표적 식별, 지형 추적 비행, 그리고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모듈식 미사일 개념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입니다. 지속 가능한 억제력 확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수출 통제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달리 외부 제재로 인해 전략무기 생산 라인이 멈출 위험이 없는 지속가능한 억제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글로벌 비교, 현무5는 세계 최고 수준인가? 비교 1. 현무5 대 GBU 57 MOP.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을 미국의 GBU 57 MOP와 다시 비교해봅시다.
누가 진정한 지하 요새 파괴자인가? 탄도 중량 비교 현무5 팔레지 9톤 대 MOP 약 2.4톤. 현무5가 3배 이상 압도적입니다. 관통력 비교 현무5 지하 100m 이상 목표대 MOP 강화 콘크리트 약 60m. 전문가들은 현무5의 수직 낙하 방식과 운동 에너지를 고려할 때 관통력 면에서도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플랫폼 생존성 및 운용성 비교 현무5 지상 TEL 후방 발사대 MOP B2 폭격기 적진 침투. 현무5는 발사 플랫폼과 운용 요원의 생존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생산성 비교 현무5 연간 최대 70기 MOP 약 20기. 유사시 대량 사용 능력에서 현무5가 월등합니다. 결론 현무5는 GBU57 MOP보다 더 강력한 탄두를 더 안전하고 신속하며 더 많이 투발할 수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벙커버스터입니다. 비교 2. 중거리 타격 현무5 IRBM 대 미국 LRHW PISM. 현무5의 IRBM 잠재력은 어떨까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개발 중인 신형 무기들과 비교해 봅시다. 미국의 신형 중거리 무기 미 육군은 LRHW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약 2776km와 PISM 정밀 타격 미사일 최종 목표 사거리 1000km 이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비교 현무5 최대 5500km 이상 LRHW 약 2776km PISM 1000km 이상. 현무5의 잠재적 사거리는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들을 능가합니다. 탄도 중량 비교 현무5 IRBM 버전 1 내지 2톤 추정 PISM 약 91kg. 현무5 IRBM 버전 탄두는 PISM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무겁습니다. LRHW는 극초음속 활공체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역시 현무5의 파괴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 독트린의 차이 미국은 신속성과 효율성, 수량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하는 미군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단 한 발로도 적 전략 거점을 확실히 파괴하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선택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히 사거리만 긴 미사일이 아니라 그 사거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담아보내는 독보적인 비핵 전략 무기입니다. 후속 계획 스스로 눈을 뜨는 대한민국과 현무6 7. 유일한 과제 눈이 없는 거인. 하지만 우리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세계 최강의 총알 현무5를 만들었지만 그 총알을 유도할 정확한 눈, 즉 실시간 정보 감시 정찰 ISR 자산이 아직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는 핵심 전략 정보의 상당 부분을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맹국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우리의 강력한 검은 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무5는 지하 100m 벙커의 정확한 출입구나 환기구를 수미터 오차로 타격해야 하는 초정밀 무기입니다. 정확한 실시간 좌표 정보 없이는 제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답을 찾는 중입니다. 우리는 검을 만들었고 이제 스스로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4.25 사업, 독자 정찰 위성 확보 계획, 바로 4.25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 군 독자 정찰 위성 우기를 확보해 북한 핵심 표적 재방문 주기를 2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 이미 여러 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운용 중입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눈을 뜨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검에 마침내 우리의 눈을 다는 것입니다. 미래 로드맵 1. 바다로 가는 현무 7. 현무5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더욱 은밀하고 강력한 힘이 바다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대지 탄도 유도탄 사업이 공식 진행 중이며 이 미사일들은 현무 7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등에 탑재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이미 해상 기반 삼축 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상의 현무5와 함께 바다에서도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과거 계획되었던 합동화력함보다 훨씬 생존성 높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미래 로드맵이 현무6의 비전. 현무5가 5500km급 잠재력을 보여준 이상 그 다음 단계 현무6는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사거리가 될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기술과도 직결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미 현무5보다 더 강력한 탄두와 사거리를 가진 차세대 미사일 개발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한계는 이제 없습니다. 루머 팩트체크, 현무7 수소탄두. 최근 일부 매체에서 현무6나 현무7의 수소탄두가 탑재된다는 자극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는 특정 매체의 추측성 보도일 뿐 대한민국의 공식 비핵화 정책 및 NPT 준수 입장과도 맞지 않는 아직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아닌 눈앞에 증명된 현무5의 압도적 기술력과 현무6, 현무7을 향한 실제 개발 로드맵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계가 주목하는 K 억제력. 주변국들의 당황스러운 반응. 현무5의 공개에 미국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매우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충격과 견제가 뒤섞인 반응이었죠. 미국 경악, 그리고 비효율적.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졌는지 몰랐다며 한국 기술력에 경악했지만 그 동시에 핵보유국의 시각에서 핵무기에 비해 비효율적이다라며 그 가치를 애써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민감, 그리고 평가절하. 중국 전문가들은 현무5의 거대한 TEL과 IRBM 잠재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ICBM보다 차가 큰데 사거리가 짧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며 공식 재원만 부각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두 번째 얼굴, 즉 5500km급 잠재력이 자신들을 겨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야말로 현무5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균형을 맞추다. 현무5의 등장은 핵무기 없이 오직 재래식 무기만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상당한 수의 현무5를 보유해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총알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2023년 말 이미 양산에 돌입했으며 연간 70기, 최종적으로 최대 200기 이상이 배치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총알과 눈이 만나는 날, 이 압도적인 총알이 4.25 사업을 통해 완성될 우리의 독자적인 눈과 완벽하게 결합되는 날, 그날이 바로 한반도의 전략 지형이 또 한 번 근본적으로 바뀌는 진정한 게임 체인지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는 강력한 대한민국 국군의 힘에 K방산의 기술력에 자부심을 가질 시간입니다.